자, 대양전기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12.8% 올라면서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주가가 지금 꽤 오르고 있었죠. 지금 거의 더블 정도 올라 들어갔는데요. 뭐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게 업력도 좀 되고요. 그리고 테마에도 꽤 여러 군데의 테마에도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귀로 들어서 아실만한,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데도 들어있는 종목인데, 그 어떤 테마에서도 이 종목은 이 선두급의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하바리 쪽으로 속해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거의 제가 1000개 좀 넘는 종목을 스크린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절반 정도니까 웬만한 잡주들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을 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에 나오는 애들도 거의 그 때문에 거의 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니가? 얘가? 이런 지금 봤는데요. 지금 이게 52주 신고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상 최고가 육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던 것처럼 이 종목의 최고가 역시 코로나 때 저때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그냥 꿈틀꿈틀하는데, 이게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장기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 벌써 딱 보기도 잡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잡스러워 보이는 잡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 딱 잘라 얘기하더라도 환골탈태입니다. 환골탈태. 얘도 지금 환골탈태예요. 우리 환골탈태하면 코스피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 종목, 백산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환골탈태 기업인데, 이 기업도 환골탈태라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양공업. 우선 뭐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저 위쪽에서 보면, 자, 이게 굉장히 재밌죠. 대양전기공업 이렇게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테마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 종목의 큰 폭의 실적을 계산한 부분하고요, 이 종목하고 지금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테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F&G에 기업 분류에 이 종목은 운송장비해서 조선주로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이죠? 운송장비는 자동차와 조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조선 쪽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 같은 경우 맨 위에 테두리에 산업용, 조명 이렇게 돼 있죠. 조명, 전자시스템, 배전반, 전력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되보면 아래쪽에 내려가 볼까요? 조선 있죠. 조선 쪽에 배 조명 분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방산 있고요. 방산 쪽에서는 전기, 배전반 이런 거 저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종목 원래 최초의 주 테마는 철도 테마입니다. 철도 테마. 남북러 러시아에서 예전 시절에 우리 예전 정부에서, 그래서 남한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한 경의선을 연장해서 러시아까지라는 철도 얘기 아시죠? 철도 테마. TI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쪽에 철도 얘기해서 철도 테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북러 가스관이 있었고 남북러 철도 연결 이슈 있었고요. 그때 아주 두각을 드러냈던 대표적으로 철도 테마였어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쨌든 철도 쪽도 운송 쪽이긴 합니다만 자동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G에서 보는 거는 자동차용 요거를 지금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자동차용 압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가서 보면요, 다른 얘기가 나오죠. 특히 방위산업, 수소차용,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회사는 지금 이게 몇 개를 걸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현재 이 회사의 분류상으로는 조선으로 우선 갖다 분류해 놨고요. 방산 얘기 등장하고 있고요. 수소차용 등장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 이 하바리 기업 중에서 저희가 이미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이 있죠. 방산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이제 시작하는 방산주 대성하이텍. 자, 완전 별 볼 일 없는 잡주였다가
방산 쪽으로 이슈 달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시세해 보이는 대성 하이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이미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진행 자체가 벌써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같은 케이스도 볼까요? 자, 이렇게 쑥 보면 뭐 거래량 뭐 보시다시피 뭐 별거 없어요. 중간에 어쩌다 카노 이게 한 번씩 거래량 실리는 거 말고는. 자, 이건 뭐 전형적인 소외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12월에 저점 찍고 방산주들이라서 작년 연말에서 초까지 방산주들 미치게 올라올 때 얘도 지금 이렇게 같이 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치고 들어오는 거. 이게 좀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이 방산주들 미치게 튀고 들어오는 이거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이클이. 그렇죠? 이제 방산이라고 뉴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뉴스에 확인해보면 이 방산주들 12월 저점에 눌렸다가 들어올 때 이거하고 지금 같이 타고 들었다는 얘기냐? 아니야. 그렇죠? 주가 올려 들어간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일찌감치 뭔가 보여주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우리가 늦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 이게 지금 그대로 또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조금 다른 형태의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주가가 이미 그 전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또 올라 들어온 게, 자, 여기죠. 방금 전에 기업 내용 봤습니다. 센서 사업부는 근데 이 센서가 지금 자동차 차용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최대 실적, 그렇죠? 1분기 매출이 556억, 영업이익 57억, 상장일의 최대 분기 실적.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이제 떡이죠. 떡 바닥이었는데 이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침했다는 얘기죠. 외국인 침, 일반 외국인 아니죠. 계속 꾸역꾸역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은 이렇게 꾸역꾸역 사면서 지금 개인 매물, 기관 매물 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 보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잠시 이 종목의 테마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던 회사라는 얘기예요. 대양전기 테마, 대양전기 지금 방산,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 지뢰제거 테마, 여기도 들어가지고 테마. 그러니까 이제는 딱히 뚜렷하게 이런 실적이 안 보이니까 온통 이렇게 해서 엮이는 게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뢰제거 예전에 한번 반짝하고 이슈 나왔던 적이 있죠. 요때 대양전기. 철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남북로 통과하면서 철도 지뢰제거라서 철도 테마에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쭉 들어갔었다 이겁니다. 밑에도 내려가 보면요, 바로 자, 2월달 같은 경우에 방산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조선 기자재 가지고 엮어 가지고 나왔었고요. LNG 선에도 엮여서 나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엮여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조건, 그리고 저 앞에는 철도 있죠. 작년 11월달에 또 철도. 그래서 철도 테마 대하태아이, 유명한 철도주, 철도 테마의 대표주죠. 이와 함께 철도 테마가 강세다. 철도 테마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정작 핵심인 뉴스에서도 워낙 변두리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방산하고 맨 앞에 방산이 등장해 있고, 여기 방산 이렇게 해서 개별 블로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에서는 지금 방산 얘기 없죠. 언론에서 그냥 조선 기자재, 우크라이나, 이 철도, 이 얘기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만. 이 종목의 실제 흐름은 방산으로 가고 있고 뉴스에서는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뉴스만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의 철도 테마의 잡주 대양전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쳐다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벌써 이렇게 된 거죠. 얘가 환골탈태라고 봐야죠. 자,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556억에 57억이에요.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이제 웬만큼 이쪽에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회사들은 이제 새로 들어왔어도 뭔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 대성 하이텍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하는 이죠. 얘는 예전부터 하고 있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센서 쪽에 예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된 실적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매출 지금 556억 나왔죠. 자, 여기도 똑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오늘 이런 형태의 이번 분기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형태 이런 형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 형태 자체로는요, 하나에어로하고 똑같잖아요. 하나에어로 최고 실적이 언제 나왔죠? 작년 4분기. 그죠? 작년 4분기 나오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얘도 지금 전년도 대비로 한다 그러면 전분기 바로 직전에 4분기 대비라고 한다면 좀 약해요.
이게 근데 이 약하더라도요, 이 성장 자체가 기조적 성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다시 비교 대상인 업종, 이 방산업 중에 최강 종목 하나 에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앞쪽 분기에 직전에 4분기에서 워낙 뭐 무서운 실적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원래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낮춰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다음까지 다 간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실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작년 4분기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진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분기 대비라 그런다면 이익 수준이 이 에어로 경우도 낮아요. 이렇게 매출은 높아졌지만 이 회사인이 이 대양전기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적이 똑같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 방산 부분의 성장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 타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제가 흔히 비교드리는 것처럼 그 백날 특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고, 시장이 100주 시장이고 3000주 시장은 뭐 할 거냐. 내가 침투를 못 하는데, 침투를 못하고 매출을 못 내고 그럼 수주 못 받으면 꽝 아닙니까? 수주가 뭐 3조가 아니라 무슨 뭐 1경 달러라고 생각을 해봐. 3조가 아니라 1경원짜리라고, 뭐 9,999조 원짜리 시장이라도 내가 침투 못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시장 아무리 크면 뭘 거야? 침투 못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메이저 업종 대표주들, 업종 종목들하고 실적이 똑같은 궤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 그래서 비교드렸죠. 그러니까 눌릴 때 상대적으로 더 밀려들어오고 그런 거 더 사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에서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이 있고요. 방산에는 현대로템 관련주 S&T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쭉 올라들어서 이제 신고가 다시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1분기 살짝 눌리나 전체로는 보신 것처럼 전년 대비 상승, 2분기 전년 대비 확대, 3분기도 전년 대비 확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조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지금 전망치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얘도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464억에 40억을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556억, 90억 정도가 더 많죠. 20%입니다. 서프라이즈고요. 영업이익 57억, 40억 예상을 한데 57억, 40%가 더 많습니다. 서프라이즈 맞죠?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맞죠? 센서 사업부 경쟁자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적에서도 그대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넘어 들어가봐도 그렇죠? 이제 완전 바닥치고 흑자 전환으로 작년에 벌써 157억 이렇게 뛰었고요. 이 뒤쪽에서는 조금 눌러놨죠. 이 뒤쪽에는 방산주들 같은 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S&T 다이내믹스 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 피카웃이다 그런 소리 하면서 두들겨 폈었죠. 이 S&T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방산 피카웃은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4번이나 나왔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하나 에어로가 4번이면 나머지 애들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 S&T 다이내믹스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 엄청난 실적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시적이다 그러고 두들겨 패고요, 피카웃이다 그러고 두들겨 패고 맨날 이질하고 있는 이 S&T 다이내믹스, 얘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휘떨어오는 이렇거든요. 2분기에 574억, 전분기 대비 5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피카웃이라 이겁니다. 피카웃이라 이러죠. 피카웃이라고 우기죠. 근데 평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작년에 올랐더라도 요거 때문입니다. 작년에 574억짜리 이거 한 방울 와서 이 수치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지, 여기서 과거 이제 크게 이제 단발 수주 요 결과로 이렇게 빵 들어온 거 요거 부분을 제외하고 평준화 시켜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136, 206, 258, 416.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현대로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삼양식품하고 S&D하고 똑같은 거고 그대로 가는 거죠. 현대로템이 그대로 수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동안에 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현대로템에다 납품하니까. 하이닉스에다 HBM 납품을 하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실적 발표는 그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 좋은 기업 내는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등락 구간만 있는 거죠. 등락 구간. 그러니까 현대로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패는 겁니다. 팰 때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패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 장세 이것도 이제 전개하다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찍고 들어서 이렇게 뒤로서 이제 점점해서 뒤에서 따라 들어올 때 이 뒤쪽에서 돌아 나오는 침폭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건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대양 전기로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보면 이거 자, 여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저도 이제 처음 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다 처음 보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테마주로만 알고 있던 대양전기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완전 그냥 생듣보잡 종목이 된 거죠. 생듣. 근데 이제 생듣보잡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모두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슬쩍이 사상 최대 이러고 지금 들어가고 있던 얘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 살펴볼까요? 이제 얼마나 비싼 종목인가? 과연 평가가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사실 이게 전부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가 아니라 돌아왔는데 이 100% 오른 거 이게 전부 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산주가 100%밖에 못 올랐어. 사상 최대인데. 아, 뭐 생각해볼 것도 저평가해죠. 생각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주가가 겨우 100% 올랐어? GNC가 얼마가 올랐는데 BHI가 얼마가 올랐는데요. 에? 저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 방금 전에 비교로 얘기했더니 현대 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 라인이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이 S&T 에너지가 도대체 이게 몇 퍼센트가 올랐냐고 이게. 저 밑에 이제 막 시작한 대성 하이텍을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저점 대비로 친다 그러면 꽤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라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도 지금 저점에서 62.8%가 돼요. 이 완전 꼬라박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는 얘도. 근데 얘는 사상 최고 실적이 이거니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고요. 자, 앞에서 이런 형태의 종목들 여러 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비아, 지니언스, 슈프리마 여러 개 들었죠. 이 종목이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아무도 인식을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만 이 대양전기는 분명하게 이 종목이 저가라 해서 사들여오는 수급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종목이 최고가 뚫고 돌아서 더 계속 간다라고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저 앞에 있는 최고가 당연히 뚫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때는 뭣도 없이 그야말로 동학개미운동 시장 자체가 미쳐 날뛰는 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 들어갔던 거잖아요. 지금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간다는 겁니다 이거. 저 고가는 당연히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서 등치가 좀 작고 코스닥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종목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예를 들자면 코스피 쪽에서 이제 S&T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중형급에 대한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이 S&T 다이내믹스가 지금 16배가 나오고 있거든. 16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딱 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 못하더라도 코스피 종목의 프리미엄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프리미엄 이런 거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업종 PR 나오지 않습니까? 반밖에 안 돼요. 얘기한다고 하더라도요 10배에서 11배 수준 정도까지는 따라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 실적이 계속 좋게 나갈 테니까 그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12배를 잡게 된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50%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주가에서 즉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타이밍이죠. 어디서 사야 될까요? 자,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흐름에서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따라가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약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요 예전보다 그렇게 강력한 거 아니고요. 주가는 세게 들어옵니다만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막 이거 세력형 외국인이 아니니까요. 이 세력형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최고가인 데서 이 라인에서 굳이 들어오는 형태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굳이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셔도요 이렇게 꾸준히 사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종목에서는요 주가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오지 않아요. 메인 슈퍼가 오히려 조금씩 누르는 형태로 가버리죠. 이런 종목들 주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주가 들어갈 때 이게 외국인이 질러서 주가가 뻥 튀어들어오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가도 이렇게 오버슈팅 돼가서 올라 들어가면 이제 밑에서 열심히 살 때고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위에 들어간 다음 멈춰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던 저평가 우량주, 이건 이제 다른 섹터의 종목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주가가 오버슈팅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잖아요. 팔아버리는 거. 예. 오버슈팅 돼서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물량 줄여버리잖아요. 물량 줄여가지고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사는 이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양전기 외국인도 지금 현재 실적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곧바로 이렇게 날리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말리한 게 날리는 거라 그러면 그건 검은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예요. 근데 현재까지 그러면 얘 외국인이 들어가지고 주가를 날리는 형태로 가는 종목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이러면 이거는 오리지널로 이제 중소형 우량주들,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들어가는 진이현세 같은 종목들,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사들어가는 그런 외국인들이라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눌려지는 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조금 흐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주 처음 다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 종목을 테마로만 마치 실적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생전 처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저 이렇게 쭉 잡고요. 이렇게 되면 1차 이제 미들라인 이 선을 하회하게 되면, 즉 21,000원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으로 노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21선과 이 사이 구간,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19,500원 선 정도 되는 거죠. 21,000원에서 19,500원까지 요 구간 사이로 아래 내려 들어오면, 직전 고점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아래쪽에서 받는다. 이 아래쪽에서, 이 가격 아래쪽에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000원 요 아래쪽에 이렇게 누르면 오버슈팅 들어간 다음에 눌려 들어오게 되면 받는다. 위쪽으로는 뭐 어차피 종목 많아요. BH 같은 오늘 종목들 지금 오늘 같은 날 저 최고가, 사상 최고가인 저 BH가 오늘 20% 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어차피 종목들 많으니까요. S&T 위로 따라가는 거 사는 거라 그러면 S&T 다이내믹스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 자체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밑에서 받아서 저기까지 쭉 달고 달리면서 먹자. 자, 대양전기공업이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게 달고 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짧게 들어가는 종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오르고에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마구 쏟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그날까지.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어?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단타로, 중타로, 장타로 와장창 돈 벌어 가십시오.